자, 오케이. 자, 오늘 다시 얘기했지만 기하 벡터의 첫 시간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고 해서 이제 2차 곡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 머릿속에 떠올려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이다. 그럼 그 잘 완전 제곱 묶어주고 계산해보면 그게 어떤 원의 형태를 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원도 x에 관한 2차식이 있었고 또 y에 관한 2차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2차 곡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에 띄우는 그런 어떤 2차 곡선 중에 가장 쉬운 원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은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되게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니네 지금 알고전 프린트 갖고 있을 텐데, 그럼 페이지로 보면 요거죠. 포물선의 정의 미주실게. 미주셔야 돼. 자, 평면이 한 정점.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점을 얘기합니다. 고정된 점.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점 하나와 직선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점 하나가 있고 직선 하나가 있을 때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이게 사실 뭐 이르는 거리인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옛날 표현이고, 쉽게 말해보면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바로 뭐라 하냐? 포물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럼 내가 포물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있잖아. y는 x제곱. 그럼 포물선이라고 봤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2차 함수도 사실 이 포물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좀 더 보편적인 포물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사실은 니네가 직접 한번 그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왼쪽 밑에 공간 있죠? 우리 한번 포물선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겠대. 자, 직선 하나 있었대. 우리가 직접 그려보는 거야? 점이 하나가 있었어.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이제 이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몇 개 표시를 해볼 거야.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니네 알겠지만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지?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거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겠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바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빡 내린 다음에, 그럼 얘하고 얘의 딱 중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얘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당연히 같게 되니까 이 점도 포물선을 구성하고 있는 한 점 중에 하나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분명히 외부에 있는 한 점인데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같은 점이니 이 점도 분명히 포물선을 구성하는 점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점이 좀 어떤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니까 먼저 표시해봤고, 근데 이것만 있겠느냐? 아니, 이거 말고도 대략 한 이쯤에 얘하고 얘가 떨어진 거리 같은 점 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나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자, 또 마찬가지로 한 이쯤에 떨어진 거리 같은 점 또 있을 수 있어. 또 좀 멀리 떨어진 점 중에 또 마찬가지로 점하고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싹 모아놓고 보면 뭐가 된다? 2차 함수를 이렇게 눕혀놓은, 2차 함수를 눕혀놓은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직선과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눕혀놓은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여기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용어를 좀 확인해 보면 뭐 다 외워야 되니까 어차피. 자, 우리가 아까 고정됐다고 하는 한 점,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고정된 직선과 고정된 점 중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초점이라고 불러. 그 정점, 고정된 점을 초점, 영어로는 포커스. 자, 그다음에 준선,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 준선이라고 부르게 된대.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 뭐 대칭축이라고도 보통 얘기해. 자,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에 수직인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얘를 우리가 바로 뭐냐? 축이라고도 하고 대칭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칭축과 그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뭐라 한다?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이건 2차 함수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자, 이게 포물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는 거야. 그럼 니네는 지금 뭐 배운 거냐? 원이 뭔지를 배운 거야. 자, 어떤 점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들을 뭐 원이라 하고,
뭐 얘를 원의 중심이라 하고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 하고 얘를 원주라 하고 그런 용어만 배운 거고 그럼 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평면 위에 올려놓고 식을 한번 실제로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식을 한번.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뒤로 넘어갈게.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 큰일 났네. 벌써 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벌써 졸려. 난리 났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포물선의 정의하면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 포물선을요.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을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인 P,0을 초점으로 하고 원점에서 왼쪽으로 P만큼 내려간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이제 포물선의 식을 한번 실제로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약간 좀 저차원적일 수 있어.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떤 선행 과정이 필요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좀 약간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니네 예전에 예를 들어 만약에 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 중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그냥 말 그대로 좌표 평면의 임의의 점인 x, y라 하고 그럼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여기서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떨어진 거리가 x 빼기 1의 제곱이고 그다음 얘랑 떨어진 거리가 y 빼기 2의 제곱이고 그다음 걔를 루트 씌웠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3이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죠. 근데 얘를 양변 제곱해서 루트식이 귀찮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3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 했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 아,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여기가 2라고 써 있어도 그 유도되는 과정을 이해해보면 아, 이놈의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 되는구나. 그지? 그럼 포물선은 똑같아. 이 포물선을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점,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다. 자, 갈게. 잘 봐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p야. 왜냐면 p만큼 내려가고 p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길이 p. 그럼 이 길이는 x지. 그래서 이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p가 돼. x 더하기 p. 자,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 떨어진 거리. x좌표 차이 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y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 거.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식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에 더하기 2px에 더하기 p제곱이 제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px에 더하기 p제곱에 더하기 y제곱 보니까 x제곱이 사라져. p제곱 사라져. 휙 넘겨주면 y제곱 뭐가 나온다? 4p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 자, 중요해.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반드시 x의 개수를 4로 묶어줘야 우리는 그 포물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물선의 중심부터 꼭지점부터 초점이나 준선까지 떨어진 거리인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런 식을 보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반지름을 구하듯이 이 앞의 숫자를 4로 묶어서 그 의미, 꼭지점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그 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라는 값을 니네가 반드시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포물선의 일반적인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y는 x제곱 같은 걸 배운 거야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같은 걸 지금 배운 거야 지금 이게. 알겠지? 자, 이게 바로 포물선의 기본적인 식이 된다. 근데 뭐 당연히 p값이 양수면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포물선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만약에 p값이 음수인 경우는 그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에 오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가 왼쪽에 오기 때문에 포물선의 모양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 뭐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네가 적어둘 거 유도하는 과정도 잠깐 일단 적어주시고 시간 줄 테니까 적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여기서 p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요 의미 한글로 적을게. 좀 유치하지만 한글로 적을게. 자, 꼭지점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근데 이 p라는 건 사실은 이제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자, p만큼 증가한 곳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적어두면 돼. 자, 뭐 유도하는 과정도 한 번만이야.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유도하는 과정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라고 해서 포물선 위에 점을 잡아주고 떨어진 거리 같다는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식을 세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기본이다. 오늘 특강인 걸 모르나? 예, 안 오네. 오늘 처음 날이잖아, 그지? 모를 수도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포물선 가장 기본적인 y제곱은 4px 형태를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표준형 마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같은 거야. 그럼 좀 있으면 저거 평행이동 좀 할 거야. 그리고 저거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도 확인하겠지. 근데 원만큼 그렇게 다양한 활용이 없어. 원은 겁나 많잖아. 막 와, 엄청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 근데 포물선은 그 유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냥 평행이동하다 거의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고, 자, 니네 기억나? 옛날에 고1 때 왜 x하고 y하고 바꾸면 서로 뭐 함수가 역함수고 그 다음 그 도형이 y는 x에 대칭된다라는 얘기 배웠을 텐데, 그럼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뭘 하려고 하냐면 x제곱은 4py라는 도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근데 한번 했으니까 이제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아까는 y제곱은 4px였지? 근데 이제 x하고 y가 바뀌어서 x제곱은 4py야. x제곱은 4py. x제곱은 4py. 집자체가 x제곱은 4py. 그래서 여기는 p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p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봅시다. 졸리면 안 돼. 자, 꼭지점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p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곳에 초점과 준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아까는 y제곱은 4px였지만 이제는 x제곱이 4py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p값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좀 귀찮지만 한 번만 적을게. 자, 꼭지점에서,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자, 봐봐. 옆에 y가 있지? 옆에 y가 있으면 y축 방향으로, 자, y축 방향으로 p만큼 증가한 곳에, 그러니까 p값이 음수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음수일 수 있는 거야. 증가한 곳에 초점 증가하면 초점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니네가 나중에 봤을 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 거야, 이게. 자, 이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네. 원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이게 지금 x의 제곱이냐 y의 제곱이냐, 요걸 좀 이제 구별해야 되고,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주도록 할게. 자, 이제 딱 1번만 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외운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취야, 자취. 니네가 아마 자취에는 별로 아마 좋은 기억이 없을 거야. 자취는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한 점 4,0하고, 그 다음에 한 직선 x는 마이너스 4하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의 좌표를 지금 모으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림 그릴 때 일단 정사각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이 점 이 점 지나는 대략 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갈게. 난 궁금해. 이 점의 좌표가 이미 x, y니 지금부터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x하고 y가 는 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인데 거기다 4를 더하니 그럼 이 길이는 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이 길이는 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처음 한 번만 하는 거야. 이제 진짜로 원 유도하듯이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다신 이거 안 해. 자, x좌표 차이 x 빼기 4의 제곱이랑 y좌표 차이 y의 제곱이랑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 거. 그래서 얘랑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식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 양면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8x에 더하기 16 자, x제곱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에 더하기 y제곱이 되고, 그럼 x제곱 16 넘어가면 y제곱은 16x.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자취식이다.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식을 좀 분석해 볼게. 얘를 4 곱하기 x를 하면 4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간 것에 초점이 존재한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해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의미로서 식을 바로 유도를 할 거거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졸면 안 돼.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한 점의 좌표인 0,2와 그 다음에 한 직선 y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그럼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라 하니까,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싸게 그려준 다음에 이 점 기준으로 대략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임의의 x, y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세울 식은 바로 뭐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일단은 식을 한번 세워보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 y 더하기가 돼요. y 더하기. 자, 그다음에 얘하고 x좌표 차이 x제곱, 그 다음 y좌표 차이는 얼마 난다? 자,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루트 씌워준 거. 그럼 얘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에 y제곱에 4y의 더하기 4는 y제곱에 더하기 4y의 더하기 4가 되니까 y제곱 4, y제곱 4 넘어가면 x제곱이 8y가 되는구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4로 인수분해 해보면 4 곱하기 2 곱하기 y고. 그래서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다? 자, 꼭지점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이만 곳에 초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니네가 뭘로? 4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가 좀 약간 루즈한 부분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식을 세우고 문제 푸는 연습이 좀 돼주셔야 돼. 포물선은 좀 쉽다? 2차 합선 중에, 야, 근데 왜 이렇게 다 좋냐? 밥 먹고 와서 좋냐? 밥 먹고 와서 줘라? 나도 밥 먹었어. 내장탕 먹었어. 내장탕.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밥 시켜 먹는데 그 태양의 집이라고 있어요. 맛있는 걸 많이 팔아. 내장탕, 대구탕, 추천 메뉴. 추천 메뉴. 내가 맨날 대구탕을 먹으니까 옆에 선생님이 맛있냐고 한번 먹어보더니 그 후로 계속 대구탕만 드셔. 누굴 것 같아? 맞아요, 기범쌤입니다. 오늘도 대구탕을 드시더라고. 좋은 사람 때려, 옆에. 옆에 존다. 그럼 때려요. 자, 이제 사실은 좀 빡센 부분은 다 이제 나왔고, 그냥 안 나오, 또 안 온 친구들 또 나중에 또, 호이야, 믿음이. 성무기도 좀 졸려, 지금. 약간 졸려, 지금 눈이. 근데 성무기는 시작하면 좀, 초반부터 좀 일찍 조는 편이라, 으쌰. 졸리면 안 돼. 재원아. 으쌰. 현규. 급공격했는데 바로. 이 반응 속도 봐. 애들이 는다니까. 지우야. 으쌰. 전진이. 으쌰. 확실해, 이거 봐. 확실히 들었어. 얼마나 안정적이야. 애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운동신경도 도와주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는 바로 가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같은 거 안 하고 이제는 바로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포물선에선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니네가 확인을 해야 돼. 야, 이 원이라는 건 말이야, 방향이 없어. 원이라는 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일정한 룰을 들이밀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포물선은 어떨 때는 y제곱이고 어떨 때는 x제곱이고, 어떨 때는 준선과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준선과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타원하고 쌍곡선 할 때도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선생님 나름대로 이름을 해봤어. 자, 우리가 확인할 것. 자, 우리가 유차지만 적어. 확인할 것. 자, 지금 일단 포물선은 분명히 두 가지로 형태가 구별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분류해 볼 텐데, 그 함수 안에 y의 제곱이 있느냐 x의 제곱이 있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좀 달라요. x의 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니까 그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근데 y의 제곱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포물선의 모양이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선 그 포물선의 준선과 초점은 요런 형태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x의 제곱이 있기다. 그럼 준선이 x축과 평행하고 초점이 그 위아래에 있는
자, 요런 형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포물선인데? 라고 하면 이건지 확인을 해줘야 돼. 초점과 준선의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든 포물선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든 그 식을 보고 판단하든 이게 X제곱 라인인지 아니면 Y제곱 라인인지 요걸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포물선 문제를 볼 때 해야 될 행동들이야. 이것만 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뻥이 아니에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근데 사람은 이거보다 이걸 좋아해. 왜냐면 이거는 중3 때 우리가 이차함수랑 좀 겹치기 때문에 보통 기백에서는 Y제곱이 있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 자, 가볼게. 초점이 2,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니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뭘 보고 1번인 걸 판단했어? 뭘 보고? 그 준선이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2. 그죠? 얘는 지금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Y제곱 라인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림 바로 갈게. 간다. 이거 그림 보고 푸는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어. 근데 초점이 얼마냐면 2,0이었고 그 다음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였단 말이지. 자, 들어. 포물선은 항상 그 초점을 감싸게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알겠냐? 자, 이거 Y제곱이야, X제곱이야? Y제곱이야, X제곱이야? Y제곱이야. 우리가 보던 이 참수가 아니야. Y제곱이야. 그럼 식을 Y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라고 설정해주고 그럼 P만 확인하면 되네? 근데 P가 갖고 있는 의미 뭐라고?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니? 이만큼 움직였지? 그래서 2 집어넣어 주시면 끝. Y제곱은 얼마? 8X다라고 요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이해되겠어?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봅시다. X축이 있고 이거 되게 좀 기분 좋은데? 그냥 내 스스로 잘 설명하고 있고 니네 표정들이 이해되고 있는 그 표정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이너스 4,0을 초점으로 하고 X는 4라는 준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차함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물어볼게. Y제곱이야, X제곱이야? Y제곱이야. 누워있으니까 Y제곱이야. 그러니까 Y제곱은 자, 4 곱하기 P 곱하기 X가 돼야 되는데 자, P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꼭지점 기준으로 초점까지 이건 이번에 내려갔네. 그러니까 내려갔잖아, 그제? X축 방이 양의 방향이고 이건 X축 방의 음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4칸 내려갔지? 내려갔으니까 P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식이 바로 뭐다? Y제곱은 마이너스 16X. 그러니까 니네가 이건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돼. 좀 이따가 뭐 X제곱도 나오겠지.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포물선은. 별거 없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나중엔 좀 이따 평행이동 조금 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야. 예제 문제도 한 5개인가 밖에 안 돼요. 금방 하고 포물선 딱 끝. 그리고 타원을 설명을 바로 할게, 알겠지? 원류는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쭉 하면 좋으니까.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 자, 이번에는 거꾸로 식을 알려줄 테니 그래프 그리고 초점 준선 같은 그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네가 판단해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엄청 쉬워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원에서는 오른쪽에 루트를 씌우듯이 얘는 무조건 4로 묶어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 1번 문제 갈게.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무조건 4로 묶어줘야 돼. 남는 걸 봐야 되거든. 4로 묶고 남는 게 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럼 얘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의 제곱이니 Y의 제곱이니? Y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X제곱이면 이거 아니면 이게 되는 거고, 그지? 얘는 Y제곱이니까 누워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P값이 양수니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그려지고 야, 나 꼭지점인데 봐봐봐.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 존재한다. 그럼 초점, 포커스가 2분의 1,0에 이렇게 박혀있겠죠. 그럼 거꾸로 밑으로 2분의 1만큼 내려간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준선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4로 묶어 주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 Y제곱이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인데 4로 무조건 인수분해 하니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내려간 곳에 초점이 존재한다. 자, 원점 기준으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텐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내려간 곳에 초점 존재한다. 그럼 포커스는 마이너스 4분의 1,0. 준선은 오른쪽으로 4분의 1 올라간 x는 4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준선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뭐야? 원의 식 풀어주고 야 이거 중심하고 반지 이름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면 좀 어려운데 옛날보다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게 많았어. 뭐 공간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따지는데 요즘엔 그거 이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수능에서. 29번 한 문제. 그럼 우리 그것 빼고 다 맞으면 돼, 그지? 96점이니까 그럼 1등 맞고 좋은 대학에 가시면 됩니다. 말이 쉽지. 자, 4번 문제 볼게. 방금 니네 표정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이었어. 자, 이제 계속 좀 비슷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번 천천히 볼게. 이번엔 또 x제곱, y제곱 막 있고 하니까 자, 지금까지가 조금 약간 y제곱 위주였다면 이제 x제곱에 있는 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자, 초점이 0,-3이고 준선이 y는 3이면 그림을 다 먼저 그려보면 확실해.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초점의 좌표가 0,-3 밑으로 내려온 여기가 이제 초점점이고 0,-3이 되고 그 다음 준선은 지금 현재 y는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일단 그림의 모양은 대략 이런 그림인데 그럼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네? 그럼 이거 x제곱 아니야? 그럼 니네가 보기에 아 x제곱이 4py다. 자 근데 이 p라는 값이 꼭지점 기준으로 y축방으로 밑으로 3칸만큼 내려와야 초점이 존재하니 p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줘서 정답.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12y가 정답이 되겠다. 이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죠. 방정식도 구했고.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거야. 기하 벡터잖아. 기하가 뭐야? 그림이야.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더 잘 보인다는 거지. 자, 두 번째 0,2분의 1. 자, 포커스 0,2분의 1을 초점으로 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준선으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럼 그림이 어떻게 해? 아, 포커스 감싸게끔 이게 그려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구나. 이거는 x제곱이구나. 그럼 x제곱이 4 곱하기 p 곱하기 y인데 자, 꼭지점 기준으로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가야 초점 존재하니 p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줘서 아, x제곱은 2y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다. 자, 몇 개 안 남았죠? 이 4번이냐? 그럼 이거 하면 2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포물선이 끝이야. 쉽지?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10 보자. 자, x제곱은 4y네. 4y라고 돼 있지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얘들아, 4 곱하기 1 곱하기 y라고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 그럼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보자.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곳에 꼭지점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곳에 그것의 포커스인 0,1이 존재하게 되고 그 밑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이 지나가게 되겠구나. 된 거지?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선생님 x제곱이 마이너스 6y인데 그럼 4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3y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내려간 곳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내려간 곳인 포커스 0,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위로 올라가면 y는 2분의 3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니 자, 요게 바로 초점이고 요게 바로 준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루즈하지 이제 또 재미가 없어, 그지? 아유, 별거 아니네. 지금 속으로. 별거 아니야. 맞아, 별거 아니야. 포물선은 별거 아니야. 타원도 별거 아니고 쌍호선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 공간 나오면 그때부터 니네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 기백은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에. 야, 우리까지 지금 배운 거 이거 혹시 고등학교 2학년 이과만 배워야 될 이유가 있냐? 중학생 배우면 안 되는 단어냐, 지금? 일단 내용 보니까 지금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만 배우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쫄지 않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이제 두 가지 문제 남았는데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볼게. 요것도 쉬워요. 평행이동 좀 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야, 이거 x축방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1만큼 평행이동했겠지? 이거 y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겠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겠지? 상식이지. 그 시작 한번 해보자고. 간다? 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 해요. 훌륭한 학생들이야. x축이 있어. y축이 있었어. 내가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었거든?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만큼 내려온 누구를 꼭지점으로 한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럼 얘가 이제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는 x제곱이니 y제곱이니 결정되는데 함수식이 지금 y제곱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거 아니야? y 더하기 3의 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x 빼기 1이니 의미 부여할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 존재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이 존재한다.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x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초점좌표 2, 마이너스 3. 그럼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 x는 0을 준선으로 하는 요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런 겁니다. 자, 준선 x는 0, 초점 2, 마이너스 3. 끝. 그림 그리고 다 했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선생님이 이거 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그죠? x 빼기 4의 제곱 해가지고 묶어주고 계산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식이 뭐가 나오냐? 자, x 빼기 4의 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y 빼기 1. 요게 표준형이야. 4로 묶은 거 딱 써주는 거. 그럼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 샤, 재밌지 않니? 안 재밌지? 솔직히 재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갑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그래, 누구야? 훌륭해. x축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했어. 자, 꼭지점의 좌표가 4,1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4,1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4,1이야. 자, 이제 갈게. 그런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 존재하니 여기서 한 칸만 올라간 4,2를 초점으로 하고, 그럼 거꾸로 밑으로 한 칸 내려온 우연이야. y는 0이라는 준선을 갖는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그래프와 초점과 준선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포커스. 자, 마지막 예제 하나 하고 우리 오늘 좀 자주 쉴까 좀? 이거 끊고 좀 쉬고. 이건 좀 그런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포물선 하고 좀 쉬고. 다음 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발전 예제 문제가 딱 하나래요. 자, 발전 문제가 딱 하나인데. 왜? 영서야? 왜? 책에 뭐라고 나있나 보는 거야? 너 지금 답이 맞았나 지금 혹시 의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에요. 농담을 못해. 자, 문제 볼게. 야, 니네 혹시 추억의 문제 이 문제 기억나나 몰라. 이게 좀 약간 그런 비슷한 컨셉인데. 어이. 있어. 점 2개 있어. 그래서 왜? 기억나? 안 나면 이건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안 보낸 걸 거야. 점 하나 잡아가지고 왜 요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 기억나? 어떻게 했지? 야, 이거 대칭 이동 하자. 그럼 얘가 일로 가나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못하게 이렇게 꺾어져서 가냐? 그냥 직선으로 가지. 요게 최소값이 아니야. 이런 유형 문제 기억나지? 그래서 하나 대칭 이동해서 하는 거 중3 때도 하고 고1 때도 했던 이거. 또 여기서 비슷한 형이 나와요. 보도록 할게. 더 재밌어 근데. 야, y제곱은 8x라는 도형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라고 식을 놓고,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간 곳에 포커스 존재하니까 2,0이라고 하는 초점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을 갖고 있는 이러한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그린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초점 A를 2,0이라고 이렇게 놓고 외부에 5,4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문제 봐봐.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말이지 갔다가 돌아오는 포물선 위에 점 찍고 초점으로 가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란 얘기입니다. 자, 바로 풀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 다시. 자, 이 점에서 포물선 위에 점 하나 찍고 초점으로 가는 이 거리의 최소값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최소값이 될까?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일단 결론을 내기 전에 만약에 그 점을 내가 한 이쯤에 설정을 했어. 이쯤에. 이쯤이면 뭐 이제 최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갈게. 그러면은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이 거리에 이 거리를 더하라는 거거든. 그지? 근데 포물선의 정의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승훈아? 포물선이 어떤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나 이 준선까지 거리나 똑같지? 그럼 내가 지금 원래는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되지만 이 길이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로 대신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최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점을 한번, 한 요쯤에 한번 점을 한번 잡아보자. 그 원래 이 문제가 의도한 건 뭐냐? 야,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더하라는 건데, 이 거리나 같으니까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겠다? 자, 물어볼게. 하얀색 코스가 짧겠냐? 파란색 코스가 짧겠냐? 파란색이 짧겠지? 그럼 가장 짧으려면 이거겠네? 이렇게 갈 거 대신 왜냐면 어차피 봐봐. 포물선이 한 점 거쳐가지고 어차피 준선까지 갈 거잖아. 포물선이 점 거쳐서 어차피 준선까지 갈 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돌아가? 그냥 바로 준선으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5고요.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2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7이 정답이 된다. 요게 가장 그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가장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설명하고 이제 오늘 잠깐 첫 번째 쉬는 시간 가질 텐데, 니네 우리 왜 안테나 있잖아. 저기 왜 창문만 열어봐도 막 위성 안테나 있지. 위성 안테나의 모든 모양은 포물선이야. 참고로 얘기해줄게. 안테나에서 신호가 이렇게 오잖아. 딱 와서 튕기잖아. 그럼 다 어디로 같으냐? 이 초점으로 다 이게 모이게 돼 있어. 이게 사실은 포물선의 광학적 성질인데, 우리가 지금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니네가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밖에 있는 포물선 있지? 그 포물선의 초점 위치에 다 수신기가 달려있어. 수신기. 딱. 왜? 전파가 막 와. 튕겨서 다 일로 모이거든. 그게 바로 안테나의 기본적인 원리다. 진짜야? 실제 그래. 나중에 뭐 그런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뿅.